서울 여의도에 이른 새벽, 방송국 복도 위로 간 내린 커피향이 퍼지자마자 제작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KBS 장수 프로그램 아침마당 녹화일은 언제나 활기찼지만 이번 주에는 유독 전원 차단기를 올려놓은 듯 설렘의 전류가 강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트로트계의 산증인이자 레전드라 불리는 서른도, 본명 이호성, 가 출연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튜디오는 이미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녹화 시작 5분 전,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와 오늘 내가 꼭 폭로할 게 있어 라며 성큼성큼 걸어가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버라이어티 쇼로 전환됐다. 카메라 감독이 볼륨을 끌어올리고 FD가 급히 큐시트를 수정하며 자리 배치를 바꿨다. 그야말로 사건 발생이었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눈부신 조명 아래서 서른도는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를 싱긋 머금은 채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 전에 내가 후배 빈예설을 위해서 곡 하나를 썼지 뭐여. 베테랑 MC들도 귀를 쫑긋 세웠다. 요즘 트로트 씬에서 대선배가 직접 신곡을 선물한다는 건 운명 같은 퀘스트이자 여의도에서 제일 귀한 헤드라인이니까. 그런데 서른도는 잇몸만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근디 연락이 없는 거라. 석 달, 아니 거의 1년을 기다려도 꽁 대신 닭이라는 답신도 없더라고. 40년차 가왕의 서운 모먼트가 폭탄처럼 투하되자 관객석은 웅성거렸다. 그가 정색하자 셀럽 패널들은 장난 섞인 탄식을 내뱉었고 영상을 지켜보던 PD는 이거 제대로 한 건 뜨겠다는 직감에 이어폰 볼륨을 과감히 올렸다. 서른도가 얘기를 이어갔다. 솔직히 말해봐라. 나 같은 선배가 곡 한 곡 주겠다는데 무시당했다 싶으면 좀 서럽지 않았겠냐. 스튜디오 곳곳에서 웃음과 동정이 교차했고 그쯤 온라인 채팅창에는 설마 진짜 에이 오해겠지 댓글이 폭발했다. 그러나 이야기의 반전은 시작도 안 했다. 서른도는 자신도 기다리다 못해 자존심이 상했다며 당시 마음고생을 회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진실은 때로 심플하다. 나중에야 알았지. 이메일을 보낼 때 내가 공식 주소 말고 옛날에 쓰던 별명 계정을 써버린 거라. 하필 그 별명이 최강폭주 88. 스팸함 직행을 넘어 안티팬 장난으로 오인되어 삭제 버튼을 눌러버릴 만큼 수상한 닉네임이었다. 딱 그날 빈에서 소속사 매니저는 악성 메일 정리 기간이었고 판단은 3초 컷 스팸함에 잠든 곡 파일은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잠잡고 있었다. MC는 선생님 별명을 왜 그렇게 나며 폭소했고 패널들은 그 계정 아직도 살아있냐 비밀번호 기억은 하시냐라는 드립을 날렸다. 서른도는 머쓱했지만 금세 다시 포커페이스를 장착했다. 모 덕분에 내가 직접 전화할 핑계가 생겼제 그는 바로 빈예서에게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라고 호통을 치려다 상대가 놀랄까 싶어. 예서야 혹시 메일 확인했니 나는 다정 버전을 선택했다는 후문. 상대방은 벼락 맞은 듯 놀랐지만 선배의 진심을 단숨에 이해하고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찾아뵐게요 나며 90도 폴더 인사를 날렸다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의 오해는 1분 30초 통화로 말끔히 해소됐다. 다음날 새벽 빈에서는 도시락 2세트를 사들고 서른도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웬만한 녹음 스튜디오도 울고 갈 정도로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그 방에는 30년 전 낡은 진공관 앰프와 최신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기묘하게 공존했다. 서른도는 믹싱 콘솔 앞에서 손맛을 뽐내며 이 부분에 내 목이 들어오면 별이 팡팡 터질 거요 나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빈에서는 선배를 실망시켜선 안 된다는 생각에 100번쯤 복식 호흡을 가다듬고 한음한음에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 녹음은 새벽 3시를 훌쩍 넘겼고 창밖에는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서른도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 완성본을 들려주자에서는 처음으로 헤드폰을 벗지 못한 채 눈물이 맺혔다. 선배님. 이 노래. 제 인생 첫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서른도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 대신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에 진심이 담겼다. 이후 일정은 롤러코스터였다.
편곡가가 붙고 현악 세션과 브라스팀이 줄지어 녹음실을 드나들었으며 피아노 파트는 무려 4버전이 엎치락뒤치락했다. 뮤직비디오 촬영도 스토리텔링형 시네마팅이냐 라이브 클립 느낌이냐를 놓고 열흘간 난상토론이 오갔다. 결국 두 콘셉트를 합친 하이브리드 무비로 결정되자 제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때 서른도는 돈이 사람 잡으면 안 된다며 자신의 콘서트 예약금을 뚝 떼어 제작비에 보탰다. 빈예선은 선배님. 저도 투자하겠다며 예금 통장까지 꺼냈지만 서른도는 손사래를 치며 성공하면 내 후배에게 베풀어라라며 스승다운 모습을 보였다. 녹음이 거의 끝난 어느 날 두 사람은 SNS 라이브로 깜짝 스포일러를 진행했다. 실시간 동시 접속자 8만 명 하트를 날리는 손가락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메우는 진풍경 속에서 서른도는 제목은 아직 비밀이지만 힌트 하나라며 기타 전주 딱 3마디를 흘렸다. 구슬처럼 떨어지는 음계의 채팅창은 순식간에 어쿠스틱 발라드냐, 댄스트롯이냐 결된 토론을 펼쳤지만 정답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 사이 팬 커뮤니티에는 서른도 선배님 너무 큐트에서는 효녀가수 인증 같은 글이 폭풍 업로드됐고 파생밈이 생성돼 도토리 키우기 게임처럼 번졌다. 한편 음원 유통사에서는 대선배 곱하기 쌓인 라이징스타 조합에 잔뜩 네온사인을 켜놓았다. 사내 회의실마다 트로트판을 넘어 K-발라드 차트까지 접수 가능 전략 보고서가 돌아다녔고 마케팅팀은 복구 플러스 뉴트로를 묶은 캠페인 슬로건을 준비했다. 라디오 PD들은 선공개 라이브 섭외 경쟁을 벌였고 예능 프로그램 작가들은 두 사람의 첫 합동 무대를 잡으려고 섭외 전화를 돌렸다. 한쇼 MC는 두 분 나오시면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통째로 드리겠다고 파격 제안을 넣었다는 후문. 합작품의 정식 공개날이 다가오자 기자들은 이미 원고 헤더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트로트 황제와 차세대 프린스의 찐 우정 이메일 오류가 만든 기적 스팸함에서 시작된 레전드 콜라보 같은 헤드라인 후보가 기사쓰기 프로그램에 줄줄이 떠 있었다. 그 와중에 서른도는 상황이 재밌다며 내 실수 잘 포장해 주이서라고 농담했지만 정작 가장 기대에 부푼 건 빈예서였다. 선배님 곡으로 1위하면 제 고향 무대에서 팬미팅 할게요. 철판 불고기 전부 쏠게요. 나는 공약까지 내걸어 팬들의 호응을 폭발시켰다. 디데이 음원 플랫폼 서버가 분주히 팬 유입을 감당하던 그 순간 0시 정각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신곡이 베일을 벗었다. 제목은 별빛 나그네? 도입부엔 서른도가 직접 튕긴 12연 기타리프가 밤하늘 오로라처럼 펼쳐졌고 빈에서의 청량한 미성은 첫 소절에서부터 은하계를 가로질렀다. 후렴구 별빛만 따라가면 우리 다시 만나리가 터질 때 온라인 댓글창은 심장이 쿵쾅기 좋아 미쳤다. 2025년 상반기 최애곡 확정으로 초토화됐다. 발매 2시간 만에 멜론 지니벅스 실시간 차트 1위를 올킬 6시간 만에 글로벌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하며 K-트로트의 새 역사라는 찬사가 따라붙었다. 뮤직비디오는 업로드 24시간 내 조회수 1200만 회라는 기염을 토했다. 흥행 신호탄이 터지자 음악방송 제작진은 긴 회의 끝에 트로트와 아이돌식 퍼포먼스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무대를 디자인했다. 30인조 댄서 군단이 합류하고 천장 레이저가 별자리 형상으로 관객석을 수노차 원형 이동 무대에서 두 사람의 듀엣이 펼쳐졌다. 무대 막판 서른도가 손에 쥔 별 모양 스탠딩 마이크를 하늘로 들어올리고 빈에서가 그 옆에서 미소 지으며 화음을 쌓는 순간 객석에서는 은하수 슬로건 탑승풍선이 떠올랐다. 팬들은 근하수 삼행시 이벤트까지 자발적으로 진행했고 그 장면은 SNS짤로 순식간에 퍼졌다. 이 콜라보는 음원 매출만이 아니라 인간미라는 자본까지 풍족하게 남겼다. 녹음 과정과 뮤비 비하인드, 스텝 인터뷰까지 담은 메이킹 필름이 공개되자 트로트에 관심 없던 MZ세대도 자발적 입덕을 선언했다. 음악평론가들은 세대를 잇는 하모니라 칭했고 한 방송 칼럼니스트는 K 콘텐츠 확장의 교과서적 사례라 분석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보여준 우정, 존경, 세심한 배려가 팬아티스트 관계에 신선한 감동을 부여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공개 열흘 후 아침마당이 단독 인터뷰 스페셜편을 급편성했다. 1부는 서른도의 실수와 용기,
2부는 빈예서의 성장과 감사, 3부는 두 사람의 미래 청사진으로 꾸며졌는데 평균 시청률 14.8%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압도적 1위를 찍었다. 강연 프로그램 못지않은 울림과 예능 못지않은 웃음을 동시에 담아낸 탓에 포털 실검에는 리스펙트 세대 용합 같은 키워드가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서른도와 빈예서가 성취에 안주한 건 아니다. 서른도는 1년에 무조건 2곡은 더 써서 후배들에게 돌리겠다는 플랜을 발표했고, 빈예서는 나도 훗날 후배들에게 노래를 선물할 줄 아는 선배가 되겠다며 릴레이 베풀음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음악기획업계는 선순환 생태계라는 표현으로 화답했고, 한 스타트업 음악 네이블은 청년 작곡가 장학펀드 설립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파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결국 한 통의 잘못 보낸 메일은 스팸함을 뚫고 나와 레전드 콜라보를 만들었고, 트로트계는 물론 키뮤직씬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IT 교과서에 오류가 낳은 혁신 챕터로 들어가야 한다. 사실 그 말이 허언은 아니다. 음악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인벽을 허문 건 기술도 돈도 아닌 진심이었으니까. 오늘도 서른도는 작업실에서 또 다른 멜로디를 튕기며 이번엔 메일 주소 제대로 쓰자 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고, 빈예서는 스마트폰 알림음을 별빛 나그네로 설정해두고 매일매일 팬들과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의 파동은 더 많은 후배 가수, 더 넓은 무대, 더 높은 하늘로 확산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스팸함 속에서 반짝이는 기회를 발견한다면 이번 사건을 떠올려 보시라. 뜻밖의 실수가 거대한 기적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건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일지 모른다. 그리고 별빛 아래 울려 퍼지는 노래 한 곡이 우리 모두의 새벽을 환하게 비출 테니까?